이번 광화도 여정은 2013년 6월 22일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 회원들과 함께한 여정이다. 역사박물관에서 강화도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본다. 청동기 시대에는 부족끼리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마을의 족장이 죽는 고인돌을 만들었어. 당시에는 내 친구 고인돌도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은 150여 개의 고인돌이 남아있어 그 당시 풍요로웠던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강화도에 고인돌이 많았구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까지 된걸? 그뿐만이 아니야.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강화도는 서해 해상권의 주역이었어. 5대 국가인 백제의 건국은 강화 앞바다를 중심으로 펼쳐졌고, 그리고 남하정책을 시도하며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화를 해상도의 거점으로 활용했다고. 정말? 고려시대엔 예성강을 통해 수도 개경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어. 광화를 거점으로 중국 양자강 이남의 항주, 영파, 일본의 규슈, 오키나와 활발한 해상 교역을 전개했죠. 또한 전라도 강진과 도안에서 생산된 최상급의 청자가 서해 해상로를 통해 광화로 운송되어 사용되었어.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양한 고급 청자들이 출토되고 있구나. 정말 옛날 얘기라서 난 몰랐어. 그것뿐 아니지.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종은 천연의 요새인 강화로 도읍을 옮겨 39년간 대몽 항쟁을 전개했지. 그 당시 강화는 교역과 교통의 중심지,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 지금도 왕궁도와 성곽이 남아있다고. 강화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중심지였구나. 조선시대에 오면 국가의 위급 상황에 대비한 보장처로 지정되어 행궁을 비롯한 각종 관청 건물이 세워졌으며 수도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각종 국방시설을 만들었어.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부와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외규장각을 설치했었지. 정말 말하려니 입 아프네. 강화도는 한반도 역사에서 빠지는 데가 없었다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오진 7고 53동대가 전략적 요충지였구나. 강화도와 관련된 시대별 유물과 자료를 관람한다.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다.
이곳은 고려시대 궁궐과 조선시대의 예규장각이 있던 장소다. 예규장각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다. 1866년 병린 양요 때 프랑스군의 방화로 소실되었고 많은 서적을 약탈당한 곳이다. 고려 고종 때 1232년에 무신정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방의 우두머리인 최우가 주장을 해서 피난을 와요. 이곳으로. 그래서 10만 명이 대이동을 합니다. 임금님 이하 10만 명이 집에 있는 보따리 다 챙겨서 배를 타고 다 이동을 해서 여기 와서 궁궐을 세운 곳이 고려 궁지입니다. 그곳에서 39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현재도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고려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의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왕릉이 2개 있고 태운궁이 2개 있고요. 지금 현재요. 그다음에 39년 동안 있는 동안 고려의 찬란한 문화에 커다란 보탬이 되는 3가지를 여기서 하게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세계문화에서 지정된 합천 행사의 8만 대장경. 그게 16년에 걸쳐서 여기서 만든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기 금속활자 중흥비라고 들어오자마자 있었죠. 그 금속활자를 발명을 합니다. 여기 있을 때요. 그러니까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건 그 당시에 책을 많이 찍어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우리가 200년 앞서서 발명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3번째는 고려 상감청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청자는 있었지만 상감 기법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금 세계에서 경매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고려 상감청자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3가지가 이루어진 것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강화 부근리의 청동시대 지성묘 즉 고인돌이다. 마을마다 나무가 있고 옆에 성황당이 있죠. 성황당이 뭘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무덤의 의미가 2가지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예절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떠한 새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도움을 갈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 고인돌이 일종의 돌무덤입니다. 근데 성황당처럼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몇 개의 큰 돌멩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저 돌멩이가 밑에 2개의 돌멩이 하나에 10톤이 넘어요. 그리고 위에 올려놓은 돌멩이는 50톤이랍니다. 1톤이 1000kg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모이면 한 몇 톤이나 될까요? 안 되지요. 50kg면 약 5만 kg 아닙니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덮개돌만 5만 kg가 되는 겁니다. 언제적 무덤이냐 하면 3500년 전 탁자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게 완성품은 아닙니다. 저 안에는 돌아가신 분을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집어넣고 양쪽을 막아버릴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게 뭔지를 몰라요. 저게 무덤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쪽을 막았던 돌멩이는 사라져 버렸고 저 안에 있던 유물도 어떻게 됐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여기 고인돌에서는 아무런 유물도 발견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고인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고인돌이 한반도와 만주에만 있어요. 중국 본토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문화가 다르다는 게 뭘까요? 민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대로 만주를 지배한 적이 거의 없대요. 만주를 지배한 것은 불과 3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주는 중국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인돌이 그걸 증명해주는 중요한 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 있는 고인돌은 유네스코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강화 평화 전망대는
민통성 북방 지역에 건설되었고 2008년 9월 5일에 개관하였다. 이곳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북녘땅을 볼 수 있다. 평야가 적기 때문에 항상 식량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의사는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목에서 꼭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휴전선이 지금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죠. 휴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은 조금 내려오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8선은 우리나라 지도 양쪽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반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38선이 가로막고 있었죠.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지배됩니다. 그래서 북위 38선 딱 잘라놓고 38 이북은 소련이 관련하고 38 이남은 미국이 관련했어요. 그때 38선은 바로 이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연백평양, 여 앞에 개풍군, 저 뒤에 개성까지가 다 38 이남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전쟁을 하고 3년 이곳은 연안군 한마디로 휘봉산 중턱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황리남도 연안군으로 연대평야가 있으며 온천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표시된 곳은 예성과 밖으로 미라성 뒤쪽에 고려시대 무역함이었던 평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전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주민이 살고 있는 간우지 마을입니다. 율동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화면에 표시된 곳은 김일성 체제를 선전하는 그 선전탑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곳은 인민군 막사로서 호병중대와 기관총 소대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자연물학이 존재하는 공동탈곡장입니다. 한동마을 주변의 낮은 산 중턱까지 신랑단 해결을 위해 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 채석장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으며 과일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488m의 송화산은 고려시대의 왕건이 돌지에 세웠던 개성의 인물사입니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신탑으로 개성공단 인근에 있기에 개성공업탑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m 높이의 서축으로 되어 있는 대전차 방어저지선입니다. 북한의 소학교가 있는 원정동 마을입니다. 색동 옷 입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단의 수로를 중심으로 좌측은 개풍군 광가우면 우측은 대선운도소에 물이 빠지는 인민군이 고기를 잡곤 합니다. 이것의 수명 같은 유원지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강화인삼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개성인삼밭이며 현재도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소는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 보시는 곳은 나무에 가려지지 않은 인민군 초소입니다. 이곳에서 채석한 돌로 조금 전에 보셨던 해안선의 석축을 만들었습니다. 191m의 백마산으로 6.25 전쟁서에 나오는 강원도 철원의 백마산과 동명의 산이며 고지에는 우리나라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산사태로 매몰되었던 생명체의 집을 일주일 만에 복구하는 곳이며 집의 구조는 흑덕불조 슬레이트 피가죽이며 위천마을입니다. 해창리도 출구 지역으로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인천시에서 다리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 위치이며 양산은 산해보와의 거리는 1.8km로 우리 지역에서 최단거리의 지역입니다. 뒤쪽 표시된 부분은
한강과 임진강이 한류하는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게 군사분계선이고요. 여기는 남쪽이고 저기까지 2.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비무장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저게 여기 강화도가 한참 이제 좀 민감할 때 여기 위험하지 않냐고 저쪽에서 뭐 안 쏠 것 같으면 전면전으로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전쟁을 예고하는 거니까. 이쪽은 여기 한강 하부가 돼서 여기는 인근 관리를 해요. 좀 오셔서 설명 못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모래벌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중간중간에. 근데 여기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물이 빠져도 이렇게 모래벌이 많이 안 드러났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드러난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가 한강 하부니까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서 쌓이는 거죠. 그런데다 배가 안 다니죠? 뭐 준선적으로 다니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제작된 지도다. 점심은 특대 꽃게탕으로 즐겼다. 외포항은 보문사가 있는 성모도 가는 배를 타는 서착장이다. 2017년 6월 28일 성모대교가 개통되어 지금은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 절에 들어가는 입구는 동문과 남문이 있는데 남문 쪽 입구를 택했다. 전등산은 정족산에 위치한 사찰로 정족산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고구려 소수리망 11년 381년에 아도하상이 창건했다고 한다.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이다. 병린 양요 때 조선 왕조 실력을 지켜낸 사찰로도 유명하다. 대웅부의 조선조는 종 아니면 조로서의 임금님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군으로 끝나는 분이 연산군과 강해군입니다. 강해군 바로 때에 1621년에 이 왕몽되어지는데 전국의 한 수십 명의 목수들이 여기에 옵니다. 조선 선조 때에 안수한 것을 강해군에 전설해 버렸죠. 해가지고 다 짓는데 대부분을
계단을 오르면은 저 산 여기 둥턱에 한 5분 정도 가면은 조선 왕조 실록을 모신 사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이산에 있던 사고를 여기에 옮겨가지고 서울대학 저승인 경성제국대학으로 보내니 그것이 세계가 알아주는 기록유산으로도 최고인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관했던 거냐 바로 전등사예요. 이렇게 해서 전등사는 부처님을 갖다가 모시는 그런 전당일 뿐만 아니라 나라에 같이 호흡을 했던 그런 호흡 사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납니다. 그 법화경을 인쇄를 해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밝게 전했다. 그래서 전등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등사로 바뀌어오다가 이제 강의 선조 때 먼저 지어졌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또 강해군 때 불이 나고 하다가 1621년에 이게 이제 지어진 거예요. 이 대웅보전이. 그래서 그런 전등 진종사에서 전등사로 바뀐 그 유래가 있죠. 나부상이다. 온숭이라는 설과 목수와 주모 사이에 관한 이야기로 벌거벗은 여인의 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네 기퉁이에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광성포는 염화, 즉 공식 명칭인 강화 해협을 지키는 덕진진, 초지진, 용해진, 문수산성 등과 더불어 중요한 요새다. 1871년 신미양묘 때 미국과 싸운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몇 명을 제하고 전원 승징한 곳이기도 하다. 몇 명 없으니까 여기 주력 군대가 여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오다가 또 한 군데 더해서 전투를 해서 그놈들 이기가지고 여기 주력 군대가 오니까 여기서 이제 주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설명서에 보면은 그런들은 총을 쏘거든요. 우리 총을 쏘지만 우리 총은 형편없고 그래 맛도 안 오고 그놈들은 여기서 오는데도 이 상륙을 해서 우리는 방어하는데도 그렇게 저쪽에서 3명 죽고 우리는 350명 죽고 그리고 화력 차가 그만치 컸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저 미국 총은 300m던가. 그러니까 그 게임 안 되지. 보이는 곳은 매우 아름다운 용머리처럼 돌출한 자연 안반 위에 설치한 용두 돈대가 있는 곳이다. 돈대는 대포를 설치한 곳이다. 이곳은 원형으로 된 손돌목 돈대다. 염화, 즉 강화 해협을 멀리까지 볼 수 있다. 염화의 수로폭이 좁아지면서 물살이 험하고 소용돌이가 잦은 곳으로 조선시대에 세미를 실은 조선선이 수시로 난파된 곳이다. 선돌이 억울하게 죽어 이름을 선돌목이라고 하였다. 갑곶돈대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 600명이 상륙한 곳이다. 이곳이 갑곶
돈대잖아요. 그러니까 돈대가 뭐냐? 광성보에서 보셨으면 광성돈대 들어가 보셨죠? 광성돈대. 광성돈대 들어가면 이렇게 돌로 쌓았고 위에 벽돌로 쌓았죠. 그럼 밑에는 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위에는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여마를 쳐다보고 망을 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뭘까요? 조선시대에 배밖에 없었어. 뭐 각 나라가 다 배를 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병인 사옥이 있어서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하고 우리 캐톨릭 신자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프랑스가 쳐들어온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오면은 한강을 가야 되잖아요. 배로 가면 한양을 가려면요. 한강을 통해서만 한양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이 물길을 지나지 않고 한양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한양을 지키는 보장지처로 쓴 겁니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그래서 외국배가 오면 먼저 여기를 지나가면 우리는 여기에서 막고 여기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조선시대에 아는 전쟁, 뭐 경명호란,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온양호 사건, 을사조약. 그러니까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까지 조선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 거의 이 강하에서 일어납니다. 여마라는 뜻이요. 소금 염자의 강하예요. 그러니까 짠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물은 원래 안 짜고 바닷물은 짜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요. 하루에 2번 여기 여마는 빠져요. 서해 바닷물이 빠질 때. 그다음에 들어올 때 2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짜요. 바닷물과 섞여지. 그래서 여마라고 불러요. 근데 공식 명칭은 강화 해협인데, 그래서 이곳에 강화에 이렇게 섬을 54개 돈대를 만들어요. 그 조선 정부가요. 네? 조선 시대에 조선 정부가 54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5진 7보 8포대로 관리를 합니다. 광성보는 신미양이와 관련된 곳이에요. 미국이 쳐들어온 거. 그다음에 운영호 사건은 초지진하고 관련돼 있고요. 이 각고돈대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관련이 있습니다. 병인양요가. 소포 있고 대포 있는데, 소포는 조그마한 포탄 넣고 심지에 불 붙이면 300 날아가고 300m. 대포는 좀 큰 탄환 넣고 심지에 불 붙이면 700m 날아갔지만 터지는 대포가 아니었어요. 그냥 쇳덩어리만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 탱자나무가 각곤이 탱자나무, 여기가 주소가 각곤입니다. 지금 현재 각고돈대니까요. 그래서 이 탱자나무가 한 400년 정도 된 거라서 사기리하고 같이 천연기념. 약숙 한우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즐거운 여정이었다.